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 빌라를 앞동은 좀 시끄러운 대신 역하고는 좀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뒷동은 조금 시끄러운 게 좀 덜하는 대신 뭐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참고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다 오셨죠? 네, 이제 오라이. 안녕하세요, 수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과 부동산 현장에 나왔고요. 자,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부동산 임장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임장은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을 조사하는 걸 얘기하죠. 즉, 발품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품에 반대되는 얘기는 어떤 거냐? 어떤 걸까요? 네, 손품이에요, 손품. 네, 손품이고요. 손품은 어플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시세조사, 자, 어플을 통해서 시세조사, 교통, 상권, 그 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모든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장의 중요성은요, 왜 임장이 중요하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현장에 늘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진쌤이 얘기하는 임장 시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손품 팔기. 자, 어플 다들 아시죠? 호객노노, 부동산 지인, 아시를 통해서 손품을 파시고요. 두 번째, 현장은 지금처럼 오전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저녁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외진 곳이 있는지,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이외에 빌라를 체크하실 때는 꼭 오전과 오후 나눠서 체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하세요. 이게 뚜벅이로 다니셔야 그 주변의 상권, 인프라, 교통, 시설 체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카페에 임장 체크리스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수진쌤이 임장할 때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한 장짜리로 출력하셔가지고 꼭 체크하면서 임장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역하고 가까운지,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뭐 관공서, 은행, 병원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봐야 할 향후 개발의 가치가 있는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교통의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뒤에 배우 세대가 있는지, 주변에 교육 기반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 분위기를 느끼러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요. 저희 조가 지금 아파트와 빌라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체크할 때 임장할 리스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주변에 소음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미 소음이 나고 있죠? 이게 잔소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큰 소음보다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이 잔소음이 정말 이 주변 분들에게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음, 주변 소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 요즘에 다들 1일 2주차가 거의 기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어떤 분들은, 어떤 세대는 막 세대별로 이 두 개의 차량이 있으면 막 5만 원 이상 부과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 꼭 확인하시고, 더군다나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주차 문제가 확인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평일이면 다들 외부로 나가시는데 일요일은 주차 문제 확인하기 너무 쉬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얄 동인지, 로얄 층인지. 이거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미흡하지만 정말 우리 집을 매수하고자,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집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 로얄 동인지, 로얄 층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파트 임장 가시는 분들은 모두 나침판 웹을 꼭 까세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동서향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알려드릴게. 남향이 좋은 이유 혹시 아시는 분? 남향이 왜 좋을까요?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공간에 해가 잘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집을 볼 때 그걸 체크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미납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유료 지금 서류를 다 출력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리비 얼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관리소에 가실 때 이 미납 금액을
우린 알았잖아. 이미 미납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야. 소장님 여기 관리비 몇 동 몇 호 경매 나왔는데요. 미납 금액이 없는데 없는 거 맞죠?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여기 얼마 있다고 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없을 때는 소장님 여기 관리비 한 3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라고 하냐고. 그분들은 관리비 되게 잘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답을 더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매지 참고한 관리비를 가지고 가셔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비 부분에 관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빌라고요. 빌라는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후도. 건축 연도죠. 너무 노후도된 빌라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상 너무 건축 연도가 오래된 빌라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옥상에 꼭 올라가셔서요. 누수를 꼭 보셔야 돼요. 네, 누수를 꼭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주차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주차 라인 보시나요?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에 대면 주차 2만 원을 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런 팻말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주변이 다 빌라 세대잖아요. 주차할 공간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찰하고자 내가 그 집을 지금 방문한 집에 실질적으로 주차가 원활하게 돼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거래가인데요. 실거래가는 사실 빌라는 가장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미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시고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부동산을 다니셔서 꼭 실거래가 체크를 하시고 주변에 조금 주민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처럼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는 걸 체크해 드려요. 자,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 빌라를 관리해주는 관리 회사가 있는지. 자, 어떤 분들은 5층이 총무가 될 수도 있고 3층이 총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 관리비의 이상 유무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전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집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관리 업체를 끼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빌라의 관리비가 300만 원 미납일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아마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시면 따로 관리 업체가 있으면 1층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거나 무조건 그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대를 방문하셔서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조건 체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 해당 건물에 총무님이 따로 계신지 그리고 이 빌라의 관리비 미납은 있는지 없는지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관리 업체가 있다고 하시면 그 업체 통화하셔서 관리비 미납 내역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공용 부분은 보통 7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거 10개월만 미납하더라도 70만 원이에요. 3년이라고 하면 200만 원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고 옥상 꼭 보세요. 오히려 건축 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옥상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내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체크가 안 돼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건축하면서도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저런 빌라 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오히려 옛날 빌라가 더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 연도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체크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체크를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진쌤과 함께하는 임장 체크리스트와 임장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